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풀어준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이자 수의사 설채현.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매일이 사랑과 전쟁인 파이네를 위해 해결사를 자처한 설 전문가. 모두가 웃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역시 설쌤의 등장에 버선발로 환영하는 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 좋아서 그러는 거야, 싫어서 그러는 거야?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널 지키려고. 설쌤, 얘가 바로 만인을 사랑하는 문제견 파이예요. 저한테 가까이 오는 걸 좀 막는 것 같네요. 네, 지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막 싫어한다더니 나한테는 막 와서 비벼? 이 녀석 이거 또 시작했죠? 야, 누가 보면은 내가 집주인이고 바로 그거예요. 두 분이 손님인 줄 알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더러워요, 정말. 설쌤, 혹시 이런 강아지 본 적 있어요? 어휴. 괜찮으세요? 네네, 안 물렸어요, 저는. 뭐야, 너. 이상해, 진짜. 얘 좀 이상한데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이거? 다시 온 그견이 알고 싶다. 외부인을 사랑하는 파이의 진실. 지금 밝혀봅니다. 아, 되게 미스터리한 아이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제작진에게 엄청 살갑게 굴었죠? 신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고 들어가네. 네. 강아지들이 스킨십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네. 조금 평균적으로 귀찮아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스킨십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할 때도 있고 싫어할 때도 있죠. 우리가 말로 너 지금 만져지고 싶어? 내가 만져도 돼? 라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항상 한 3에서 5초 정도 만지면서 손을 한 번씩 떼보라고 해요. 뗐을 때 싫은 아이들은 가요. 그런데 좋은 아이들은 막 팔로 손으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고개를 막 이렇게 더 들이면 민다거나 이렇게 막 만지다가 손을 딱 떼보는 거예요. 과연 파이는 사람의 손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렇게 오자. 네, 이게 이제 사람과 강아지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설쌤의 스탐스탐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지 더 끝도 없이 손길을 요구하는 파이. 이러면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파이는 스킨십을 엄청 좋아해 보여요. 이게 왜 이런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 외부인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보호자에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달려들었던 파이. 외부인 반경 50cm 접근 금지를 선포하고 그 안에 손끝 하나 넘어오면 물기까지. 대체 왜 이런 거죠? 보호자님한테도 엄청나게 심하게 그러네요. 이상한데? 이게 뭔가 있으니까 이럴 텐데? 좀 의심되는 거 없으세요? 질투가 나서 그러나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면 오히려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걸 싫어하거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렇구나. 그래 보이진 않아요. 네. 네.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 이쁨 받는데 누나가 그 주위에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걸 보니까 우선 1순위가 외부인이에요. 설쌤의 팩트 폭행에 어지러지한 보호자.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약간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지금도 저기서 저러고 아주 진짜 희열을 느끼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또 사랑에 빠진 파이. 진짜 못 말리겠다 정말. 제가 진짜로 너무 사실 저도 이게 힘든 게 이런 애 처음 보니까 행동학 그 상담을 많이 하면서 아니 자기 순위가 외부인이 1위가 되는 애는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산책 때 이 사람 저 사람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행동에 당황스러워했는데요. 외부인을 지키는 거예요. 외부인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에겐 한없이 차가운 녀석. 다시 봐도 참 신기합니다. 그게 진짜 신기하네요. 봐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이 녀석 고쳐지긴 할까요? 우리 강아지 아니라니까.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설마
미용 실장님들은 보통 강아지들이 싫어하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파이는 미용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머리를 감싼 미용사의 손길을 느낄 뿐 아니라 미용사가 빗질을 하는 동안 눈을 지그시 마주쳐요. 저 뭐야? 와, 얘 왜요? 설쌤, 뭘 발견하신 거죠? 보세요. 여기서 저런 표정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저를 봤을 때요? 네. 봐봐. 아, 가기 싫어. 너무 평온하죠. 평온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요. 가기 싫어요. 그때 생각에 지금도 서운한 아영씨. 그럴만도 한 게 아영씨를 발견하고 미용사에게 손짓하며 싫다고 표현하는 파이. 그러더니 보호자 시선은 피하고 미용사 품에 파고듭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미용 실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뭐 수의사 생활을 한 지가 한 8년, 7, 8년 정도 됐잖아요. 한 번도 보호자가 왔을 때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저 무서운 미용 실장님한테서 떠나야겠다고. 난 저 사람이 너무 싫다고, 저 사람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막 이르겠다는 신념으로 막 이래요. 그치, 저게 정상인 거예요. 나가고 싶고 엄마 오면 저래야 돼요. 나 여기서 누가 날 괴롭혔고. 그렇죠. 파이 반응이 정상은 아니죠. 보호자에게 안기기는커녕 으르렁대니까요. 깎아먹고 가자. 깎아먹고 가자. 진짜. 아, 어떡해. 엄청 서운하시긴 하겠다. 서운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아, 나 머리가 복잡해. 여쭤볼 게 너무 많아. 새로운 사람이 나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상황을 누군가 방해하려고 한다면 외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까지도 공격성을 보이는, 저도 정말 처음 보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 진짜 뭐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졌었습니다. 설쌤이 이렇게 난감해하긴 처음인데요. 야야 파이야,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야. 언제부터 저랬어요, 파이? 2년 반 정도? 거의 3년 정도 전부터 네. 그러기 시작했고, 혹시 그때 네. 뭔가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 아빠 좀 아프셔서 일을 좀 쉬셨다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질 때쯤에 더 그런 심해진 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나마 적었는데 이게 많아져서 그런 건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충족 자체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들에게 가장 좋은 보호자는? 아, 백수. 그쵸? 계속 같이 있어주는 사람. 네. 그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있게 되면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막 꼭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걸 괜찮아하는 건 아니에요. 파이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조금 집안에. 길어요. 오래 있죠? 길 때는 길어요. 길 때는 한 6시간? 아니지, 훨씬 더 되지. 정말 길 때는 한 정말 12시간까지. 12시간. 휴직 중이던 아빠 보호자와 함께 지내다가 가족 모두 일을 나간 후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파이. 그때부터 지금의 문제 행동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파이. 하지만 가족이 모두 출근하고 집에 홀로 남겨진 파이는 잠에 들었다가 깼다가 또 잠들기를 반복하며 길고 더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현관문을 서성이며 저 문을 열고 보호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사람 손길 좋아하는 녀석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처음 마주한 파이의 모습, 그동안 녀석의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생각에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뭔가 집안의 생활이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심심하고 지루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가 느끼는 파이의 감정은 올드보이예요. 올드보이 최민식이에요. 그중에 일주일에 3번만 나가는 거예요. 아까 밥 잘 준다고 하셨죠? 네. 최민식도 군만 좀 넣어줬어요. 보호자님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한 파이에게 먹을 것만 줬다니까요. 최민식도 군만 좀 넣어준단 말이에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죠. 그리고 이 집 안이 심심할 거예요. 그래서 바깥을 더 좋아하고 안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누구랑 재밌을 수 있을까를 보고 있는 거죠. 심심한 파이의 일상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주는 외부인들. 감옥을 탈출하게 해준 고마운 존재들. 트룰러브. 오늘 파티예요. 오늘 진짜 사람이 많아. 자기 장난감이 너무 많아. 파이에겐 파티라니 신났겠어요. 네. 몇 명이야 지금? 오늘 갑자기 8개의 장난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막 놀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내가 재밌고 좋아하는 놀이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스킨십. 어떻게 보면 파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놀이. 그런데 그거를 보호자분이 와서 방해하겠다. 내가 좋아? 이제껏 외부인을 지키기 위해 보호자에게 달려들고 문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즐거운 놀이를 방해하는 보호자를 향한 녀석의 경고였던 셈입니다. 물론 그 신호가 보호자에게 그대로 돌진해 무는 형태로 나타났던 게 문제인 건데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파이도 어렸을 적에는 낼름거렸을 거예요. 보호자님들 조금 뜨끔하시죠? 분명히 나 조금 싫어. 나 저 좀 싫은데. 하고 아니면 막 자기가 먼저 도망가려고 했다거나 다른 표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호자님들이 캐치를 못 해주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 위에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공격성으로 나타나가 되는 거죠. 가족분들과 이 의사소통이 계속 안 돼요. 쟤도 잘못을 했지만 얘가 하기 싫다고 얘기한 거 들어주는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뭔가 파이한테 이렇게 해라고 제대로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고 가르친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바로 잡아보자고요. 가장 처음으로 든 생각은 소유 공격성. 보통은 뭐 보호자가 내 소유다라는 생각에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외부인이 내 소유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걸 방해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보호자와의 동맹을 형성해서 보호자를 믿고 공격성을 보이는데 워낙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다른 외부인과 동맹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그동안과는 다른 약간 역동맹 공격성인가? 약간 이런 의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른 문제 행동들도 그렇지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절제력을 키우는 교육이 파이한테 가장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보호자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